자, 이제 국제 뉴스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자, 러시아가 핵무기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일보 기사가 뜨고 있는데, 먼저 그 두 가지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오히려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서방 언론 측의 정보 공작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좀 뉴스를 먼저 들어보고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가 현지 시간 22일 핵무기 사용을 언급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국가안보 개념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공개돼 있는데 국가가 실존적인 위협에 처한다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 러시아 당국이 핵무기 사용 조건에 대해 직접 언급한 건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는 처음입니다. 자, 요렇게만 뉴스가 나니까 핵무기를 쓰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 러시아 대변인의 얘기는 러시아가 직접적인 침공을 받을 때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략을 위해서, 말하자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핵무기를 쓸 계획은 없다라고 나와야 되는 게 기사예요. 근데 그렇죠. 이게 역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러시아의 핵무기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침공 전부터 계속 어떤 식이냐면 그러니까 먼저 질문을 계속 던져요, 러시아한테. 러시아가 먼저 우리 핵무기 쏠 거야 라고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계속 기자들이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러시아가 아니 뭐 거기 원론적인 답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내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대로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계속 미국 언론이죠, 주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핵무기 쓸 거다. 겉봐 썼잖아. 그러니까 마치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이 러시아가 결국은 핵무기를 그러니까 쏠 때까지 제가 봤을 때는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몰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전형적인 그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 본토를 쳐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못 가. 아무도 못 가. 러시아가 쳐들어온 거가 처발리고 있는 거는 이 중국제 어제 말씀드렸던 3대 발명품 덕분이 군수품 덕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를 직접 공략해갖고 공격하겠다고 하는 세력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뉴스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러시아를 악마화시키기 위한 뉴스들을 계속해서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똘똘 뭉쳐가지고 그런 뉴스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다 그 뉴스죠. 그리고 네. 지금 이제 계속해서 뭐 푸틴에 대한 암살, 뭐 독살설부터 매우 구체적이잖아. 먹는 음식을 독살을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시는 음료 이런 데다가 독을 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얘기를 꺼내놓으면서 또 거짓말하는 게 지금 러시아 내부에 막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다. 막 생활이 붕괴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제재로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30년 전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뭐 환율이 90% 이상으로 떨어지고 러시아 돈을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러시아 현지에 있는 유튜버나 또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소식을 보면 실제 그런 류의 혼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생필품도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고요. 가격도 그렇게 막 터무니없이, 왜냐면 돈이 10배로 줄었으면 가격이 10배로 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1,000원 하던 게 10,000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현상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 유제품이라든지 달걀이라든지 밀가루, 뭐 일부 설탕이 잠깐 품절된 사태는 있었다고 합니다만, 우리나라 코로나 초기에 빈 진월 때 찍고 그거 가지고 품절이라고 했던 것처럼 요런 류의 가짜 뉴스들을 계속해서 지금 여기도 있네.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식재료값 300% 뛴 러시아의 비명, 사재기에 진열대 텅텅. 이거 우리나라 기레기대 하던 건데. 근데 똑같은 방식의 저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 내부에 이런 움직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 러시아에서 막 피난민들이 몇십만씩 국경을 통해 갖고 러시아를 빠져나가고 없어요, 실제로.
러시아 국경 통제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류의 유민이 나오고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돈 있는 애들이 자산을 두바이로 뭐 빼돌리고 있다, 아랍에미레이트로 빼돌리고 그거야, 있다, 뭐 그런 얘기는 늘상 있는 거고요. 그 돈 있는 애들이 늘 하는 짓이니까 달러 묶일까봐 하는 거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러시아에 대한 그 악마적 공세를 펴고 있는 뉴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러시아 편을 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팩트가 있는데 여기에 맞춰갖고 정보전을 양쪽에서 서로 가짜 뉴스를 막 던져놓고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일방적으로 러시아의 불리한 뉴스만들을 국내에서 보도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 미국 언론들이니까. 또. 근데 사실 나쁘게 보면요, 우크라이나도 이거 별로 우리가 편들어줄 이유가 별로 없는 나라예요. 우크라이나가 대놓고 친일 표방을 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동유럽에 있는데 독도 관련해 다케시메라고 쓰고 저펜식의 일본해라고 표기하는 대표적인 국가 우크라이나예요. 우리가 지네들한테서 네온을 수입해 오고 있고 그쪽에다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친일 정책을 그동안 쭉 피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안에서 지금 지역별로 일어나고 있는 군사 분쟁 같은 경우에도 그 내부적으로 민병대들이 그걸 활약을 하고 있는 거지 젤렌스키가 직접 지휘한다고 하는 근거가 없어요. 즉 러시아에 있는 정규군이 현재 지금 이걸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특화되어 있는 그 지역의 행정장관이나 그쪽의 지역 주지사들이 위주가 돼가지고 모집한 민병대들이 근데 시가전을 하고 있고 투쟁을 하고 있고 한다는 거죠. 물론 그와 관련해서 무슨 이제 러시아 전투기를 그 피격하고 뭐 드론으로 이런 거 공격하는 거는 일부 이제 외국의 용병 세력들이 들어가서 그걸 돕고 있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정보가 너무 왜곡된 상태에서 이게 흘러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취사 선택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지. 마치 이거는 옛날에 이제 트럼프 선거할 때 트럼프한테 악의적인 내용 일방적으로 뿌리던 거랑 똑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 부분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100% 잘한 정권 아니에요. 아니, 제가 그 공격을 당한 것도 디지털타임즈 같은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데서 공격한 게 뭐냐면 제가 썼던 게 그거예요. 전쟁은 정치와 외교가 실패했다는 결과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이유가 됐고 지금 뭐 젤렌스키가 뭐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상관없이 국민을 전쟁 속으로 밀어넣은 것 자체가 실패한 정치인이라는 방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젤렌스키 멋있다, 영웅시 뭐 지금 우크라이나를 구하고 있는 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에요. 각자가 의병들이 하고 있어, 의병들이. 네, 자기네들이 사는 거지. 아니 그거하고 똑같잖아. 임진왜란 때 조선을 구한 게 선조야? 아니잖아. 선조는 지 고관대작들하고 도망가기 바빴고 결국은 지켜낸 거는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도 똑같은 선조하고 상황이에요. 젤렌스키를 지금 동시에 하면서 젤렌스키에 대해 영웅화할 필요 없다는 없다라는 거죠. 비난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 하에서도 뭔가 이제 조기 매듭이라든지 이런 걸 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전쟁 피해를 늘려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젤렌스키 비난하고 있는 주변 국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너무 웃긴 게 아니 못 모르는 외론들은 왜 우크라이나 편을 들지 않느냐부터 시작해서 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아서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피해를 받는데 일단 아니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약소국이 아니에요. 너 중국 편이야, 미국 편이야.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선택의 기로에 안 서도 되는 나라예요. 우리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우리 편 들어야 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허접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필요에 의해서 이쪽하고도 협력할 수 있고도 저쪽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철저하게 우리 실용적인 외교를 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세진 나라인데 왜 외론들은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우리나라를 너무 업수히 여겨. 지들도 우리나라 국적이면서
그 기레기들의 그 생각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봐 중국 편 들었다가 이렇게 됐네. 아이고 러시아 편 들어서 이렇게 됐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왜곡된 여론들이 나오게끔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지금 있는 러시아 사태로 일어난 피탄이 지금 중국하고 우리 한반도 접경 지역에서 지금 군사적 대치 현상으로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 지금 러시아가 침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제일 1순위로 나올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온갖 가짜 정보 중에 러시아가 그동안 있었던 공군 전력들 중에 뭐 30%를 잃었다는 등 각종 유도 미사일을 비롯한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가 이게 그 신형 미사일들이 다 소진됐다. 러시아가 지금 마치 이 방어권이나 자위권이 없는 스스로 러시아를 못 지킬 상황까지 지금 러시아 군부가 다 허물어졌다라는 식의 기사들을 내고 있어요. 이런 기사 나오네요. 한국일보. 군사대국 2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한 달 만에 병력 20% 잃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지금 러시아가 이러니까 그 주변국들 중에 불만 있는 나라 대놓고 중국이지. 들어가. 들어가. 너희들 이번 기회에 들어가면 모스크바까지 한 번에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헐. 아까 얘기했던 핵 사용 상정 상황은 만일 중국이 섣부르게 이런 성동에 속아가지고 이 기회에 그냥 모스크바 밀까라고 들어가는 순간엔 진짜로 이런 핵전쟁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핵전쟁이지. 그러면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은 쾌재를 부르겠지. 응? 이 상대적인 잠재적인 적국 두 군데가 지들끼리 싸워서 자멸하는 꼴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제 언론 안에서 나오고 있는 기사들의 대부분은 미국의 또는 유럽에 의한 주도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와 중국을 이간질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뭐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지원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했네. 군대를 보내기로 했네. 뭐 무인기를 비롯한 뭐 장비들 아니면 제공권 관련한 장비를 제공해 주기로 했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중국군이 참전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뭐 러시아가 북한군들 파병을 요청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는데 이거는 뭐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내용인 거거든. 북한군이 뭔 재주로 무장한 병력을 데리고 우크라이나까지 돌아갈 거예요. 기차로 실어 보낸답니까? 아니 중국이 야 우크라이나 도와주러 가는 거야? 그럼 완전 무장하고 내 땅 지나가라고 길을 터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해갖고 수송기를 태워가지고 지구 절반을 돌아가고 우크라이나에 착륙을 할 수 있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따위 기사들을 써내면서 계속해갖고 중러 관계를 이간질하는 데 써먹고 있다는 거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미국 이런 애들 다 각자의 계산, 셈법을 가지고 이해 득실을 따져가면서 정치질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외람내기들이 깨춤을 추고 있는 거지. 가가지고 니들 빠져.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면 공부를 하든가. 아무튼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 무너진다고 생각하실 때 우리가 그게 우리 국익의 이익이겠냐 아니겠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가 무너지면 곱게 무너지겠습니까? 분명히 그때 가면 이제 자유적 핵 사용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세계 경제는 더 끔찍한 상황으로 무너져 버려요. 어찌 됐거나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전쟁은 끝나고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보면서 이게 다시 화해 무드로 돌아갈 수 있는 외교적 움직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편하거든. 너무 편한 강 건너 불구경이거든. 그러니까 대놓고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적 이득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각자가 다 자기 이득 챙기기 바쁜데 멍충한 외람내기들만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 정부는 조용히 우리 이익 챙기고 있는데 못 챙기게끔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조용히 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지금 있는 주변국들이 지금 미국 무기, 중국 무기 못 믿겠다. 그치. 한국산 무기 달라. 한국산 비령 주고 비호 복합 주고
K9 자주포 주고 있는 대로 우리가 다 사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 해왔던 군수 산업의 규모가 한꺼번에 10배 이상 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거든. 이럴 때 잘해야 되는 건 뭐냐? 외교적으로 중간 역할을 잘해야 돼. 러시아, 폴란드, 벨로루시에도 팔아먹을 수 있고 우크라이나에도 팔아먹을 수 있으면서 러시아한테서 뒤통수 안 맞게끔 적절한 외교적인 중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실리를 찾을 목적을 가져야지 우리가 무조건 들어가서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러시아랑 대놓고 싸워야 된다. 경제관계 끊어야 된다. 중국이랑 관계가 나빠지는 한이 있어서 미국 편 들어야 된다? 그런 미련한 짓거리가 어딨냐고. 지금 우리 정부 사실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미련한 짓거리는 일본이 하고 있죠. 그렇죠. 일본은 지금 되게 멍충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일본? 그러니까 쟤들은 외교에 대한 원칙이 없는 나라예요. 진짜. 하는 거 보면은 거의 자폭 수준인데 하고 진짜. 있는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평화협정을 재조정한다는 얘기를 이미 벌써 하고 있어요. 예, 중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러시아와 일본 간의 불가침 조약, 평화 조약을 무효화했어요, 지금 러시아가. 러시아가 지금 정신 없어서 그렇지. 지금 이 상황 진전되잖아요. 일본 본토에다가 다 때린다니까. 때릴 수 있어요. 왜? 네. 일본은 애초에 전범국이고. 러시아는 승전국이기 때문에 만일에 일본이 어떠한 형태로라도 대외 국가한테 공격을 준비하거나 그와 비슷한 조짐이 보이면 선전포고 없이 일본을 폭격을 해도 아무런 국제적 조약상의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 나라가 일본이야. 제발 가서 우크라이나 도와야 된다고 용병으로 가고 이런 멍충한 짓거리 하지 말라고. 그 그런 사람도 용병으로 있구나. 갔던 그 인간도 거기 가갖고 해보니까 너무 힘들거든, 빡세거든. 지금 도로 튀어갖고 들어왔대요. 아, 미친. 현장에서 그거는 이근대위 진짜 이 사람도 현장에서 활동하다가 같이 갔던 사람들 다 돌아왔고 이근대위도 지금 어디 호텔에 숨어 있다. 뭐 근데 그런 사실 얘기가 빠져나왔다. 그거는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그 한 사람이 용병으로 가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왜 그 나서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알지도 못. 이게 다 국제 정치에 대해서 국제 뉴스에 대해서 언론들이 제대로 의제 설정 안 하고 제대로 보도 안 하기 때문에 멋모르는 국민들이 깨춤을 추고 부안해동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면 러시아하고 일본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본이 아예 미국 편 들면서 러시아를 완전히 지금 몰아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심지어- 우리 언론이 그렇게 하라는 거야, 지금. 윤석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이번에 어제 설명드렸지만 인도에다가 50조 원 쏴줬잖아요. 러시아랑 손절해 우리가 50조 원 쏴줬으니까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뒷감당이 되나, 진짜 저게? 그 일본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거기서 5조 원을 빼갖고 정치 자금 쓰려고 아마 벌린 짓거리 같긴 한데 진짜 이러다가 러시아가 폭격기 보내갖고 일본 주요 시설 타격할 수도 있다니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러면 예를 들어 미국 같은 입장에서도 미군 기지만 안 건들면 그거 가지고 미군 기지만 안 건드려. 시비 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마 러시아가 사전에 경고를 할 겁니다. 일본에 있는 외교관들부터 외국인들 나가라.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사인을 낼 거예요. 아이고야. 그럼 일본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가고 미국에 가서 도와달라고 사정할까요? 한국 보러 와서 지켜달라 그럴까요? 아니면 지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해국력과 공군력을 러시아랑 맞짱을 떠갖고 제2의 러일 전쟁을 벌려보려고 할까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망신당하고 빠져나오잖아요. 분풀이할 대상은 러시아 반드시 찾습니다. 당연하지. 그러면 그 일본 국가가 대놓고 일본인 일본이죠.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디 외놈들 편을 들어요 우리가. 이런 위기 어디서 국방부를 해체를 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친일 매국노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매일 화병 걸릴 것 같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송작가 TV를 매일 시청하시면서 이 모든 상황을 너무 잘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2번 찍었는데 손가락도 멀쩡하고 잠 퍼질러 자는 사람들 왜 그런 줄 아세요?
무식해서요. 아무것도 몰라서요.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속이 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너무 많은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보세요. 홍콩 사태 때도 우리 관여해야 된다 그랬죠. 대만 때도 한국이 가야 된다 그랬죠. 심지어 미얀마 사태 때도 한국이 개입해야 된다고 하던 게 국내에 있는 기레기 언론들이에요. 근데 만일 거기에 실제 개입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한테 무슨 꼴을 당하려고. 그럼요. 중국하고 어떠한 외교적인 관계가 어떻게 틀어졌을지 모르는 상황인 거야. 그 현명하게끔 중간 거리 외교를 해가면서 오히려 중국이 우리 눈치를 보게끔 만든 게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이었다고. 그렇죠. 그렇게 해왔고.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 여기 와서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지 마라. 민주당 지지자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건 국제 정치를 모르고 제대로 뭘 모르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 게 문재인 정부 동안 해놓은 게 얼마나 엄청난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더 이상 외람내기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편에 붙어야 되고 저 편에 붙어야 되고 여기 치고 저기 치고 하는 나라가 아닌 게 된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모르면은 가만히 있으라고 제발.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전임 박근혜는 오바마한테 조롱을 당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대놓고 조롱당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라도 최소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쌓아놓았던 행정부, 국방부, 외교부, 그 다음에 경제 관련 부처들이 윤석열의 헛짓거리들, 낙하산 인사나 윤핵관들의 탐욕스러움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지켜왔던 기조를 못 지키고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의회 차원에서 국민들 차원에서 감시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정말 한반도 일촉즉발의 위기예요. 지금 청와대 용산으로 가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한반도 주변이 우크라이나 사태 다음번에 화약고라고 러일 전쟁 날 수도 있고 일본 북한 전쟁 날 수도 있고 중국 북한 전쟁 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컨트롤 키를 쥐고 있는 게 대한민국인데 하필이면 이 시기에 윤석열 당선 놈이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일본하고 비슷하게 걱정스럽습니다. 가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일본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에 딱 붙어야 되고 중국에 뭐 할 말 하겠다 이러는데 할 수 있나 보자. 아니. 해봐라. 다 망한다 아유, 진짜. 잠깐만. 진짜 모르면 진짜 다 망한다. 입을 닫고 계시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네. 예, 하마터면 험한 말 나올 뻔했네요. 하마터면 공중파 방송에 우리가 욕을 할 뻔했어요. 욕을 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네요. 그렇죠. 하지만 네. 저희 마음속엔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아니 오늘 저기 자꾸 외치는 자리인데 내치 못했다고 그러는데 뭘 못하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아니 그 뭘 못했냐고. 수박과 쓰레기 같은 내부 간자들 사이에서도 우리 외교와 경제와 행정부와 안보와 거기에 보건까지 철저하게 세계 1위로 지켜냈잖아요. 그러니까 뭘 못한 거예요 도대체 뭘? 지난 5년 동안 경제 1위고 외교 1위고 방역 1위고 모든 분야에서 문화까지도 최선진국으로 만들어놓은 사람이 지금 문 대통령인데 뭘 못했다는 거야. 내치 뭘 못한 거예요? 언론을 때려잡았어야 되는데 몽둥이질 안 했다고? 윤석열을 총장으로 뽑아서 이낙연을 총리로 뽑아서 그놈밖에 쓸 놈이 없었잖아. 그 인사 실패? 대통령이 아무리 쓰려고 해도 제가 페루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도 이제 처음으로 진보적인 원주민 출신의 대통령이 딱 왔는데 내각을 발탁을 하려고 보니까 한 놈도 제대로 된 놈이 없어. 한 놈도 제대로 된 놈이 없어. 그 와중에 고르고 골랐는데 그런 놈들 골랐다고 하고 한날 야당이랑 언론에서 탄핵한다고 흔들어대. 페루랑 대한민국이랑 다를 게 뭐 있냐고요. 지금 민주당 그렇게 밀어줬는데 알고 봤더니 수박이 반이었네? 우리 지금 무슨 짓 한 거지? 이러면서 내 손등을 찍고 싶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 이후로 그 핑계 대면서 윤석열 찍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틈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뭘 어떻게 더 해야 됩니까? 뭐 인터넷에 보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 의지가 없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이런 얘기가 들었더니 나오는데 저 그거 보면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검찰 앞에서 1위 시위까지 한 사람입니다. 검찰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 되고 나서 공수처 해가지고 밀어붙인 거예요. 공수처 만든 거예요. 검찰 못하게. 그 검찰 개혁하려고 조국 장관 검찰 출신도 아니고 판사 출신도 아닌 학자 출신의 조국 장관을 교수를 끌어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검찰개혁 하라고 만들었어. 그리고 윤석열이 한 것도 사실은 윤석열이 그때 검찰개혁 찬성한다고 해버렸어. 가장 강력하게. 자기가 앞장서서 하겠다고 큰 소리 치고 들어와서 뒤통수를 친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 그러면 제일 강하게 검찰개혁 할 사람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윤석열 지명할 때 생각해보세요. 국민의힘에서 다 반대했어. 왜? 윤석열 차례가 아니었거든. 위에 기수들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위 기수들이 우리 다 나가란 말이냐. 그때 기사 나고 난리 났었어. 그런데 뽑아놓고 나니까 이거 배신을 때렸는데 이거 어떡해? 물론 배신자마저도 미리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하느님이지? 그렇게 따지면은 송 작가님 천재라면서 왜 그 많은 파생이 있었어? 그러니까 당신 천재가 아니야. 이 논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맞는 얘기인데 왜 굳이 또 그런 예를 들고 그래? 아니 네. 송 작가님 늘 하시는 말 있잖아요. 아 내가 그 실패할 줄 알고 그랬냐고. 난 열심히 그렇지. 하려고 했어.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을 가는 교훈으로 삼고 있잖아. 이제 그런 짓 안 하려고 하잖아. 그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 그 주변을 다 수박들이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애들이 누가 누군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여러분이 중차대하게 한 국가를 이끌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와. 자, 여기까지만 하시죠. 계속 반복해봐 열받는 얘기니까 앞으로도 계속 열받아야 되는데 오늘 미리 많이 받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출을 내일로 앞두고 있는데 이게 국회의원들 사이 안에서의 표는 아마 조금 우리 쪽에 불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당원들이라든지 대의원들의 생각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또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수장이 되고 누가 원내대표에 앉더라도 개혁의 방향을 나가고 이끌게끔 하는 거는 그 지지자들의 몫인 거지. 이제 우리가 해야 돼. 얘네들한테 맡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이제 알았죠. 이제. 이것들은 그냥 포크와 칼일 뿐인 거고 고기를 썰어서 먹는 거는 사람 손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인 거고 전애들은 정치인들은 도구라는 면에서 지금의 우리의 활동과 의지와 목표를 절대 꺾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네. 이 위기 상황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들 때문에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뭘 잘못한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기분이 드시거든. 여러분 인터넷에서 노무현 대통령 발자취 그 영상 편집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찾아보십시오. 그분의 투쟁하는 노무현 옆에 조용히 항상 함께 하시던 분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진짜 그분한테 그러면 안 돼요. 우리까지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노무현을 잃어본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리고 그래요, 우리만이 진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는 거,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